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대대로 아들만 줄줄이 낳는 집에 시집와서 명절마다 순탄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삼형제 중 둘째인데 시아버지가 사형제 중 장남이라 명절마다 저희 시댁으로 시가 식구들이 모두 모입니다. 시아버지 형제들도 줄줄이 며느리들을 달고 오시고요. 근데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며 저희가 차린 음식을 먹어 치우기만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형제 중 호구인 거죠. 그럼 저희 시가 세 며느리만 명절 내내 주관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호구는 저입니다. 형님은 큰 며느리랍시고 손님 접대만 하고 동서는 막내랍시고 놀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은 호구 시아버지가 낳은 아들 중 하필 둘째한테 시집간 제 잘못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셋을 키우셨으니 딸 자식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추석 아침 차례를 지내고 며느리들이 친정에 갈 기미만 보이면 어디가 아프다고 드러눕는 그런 분입니다. 남편이 이 문제로 시부모님과 엄청 싸웠는데 좀처럼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올해 설에도 다 같이 명절 준비를 하자 해서 갔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저 혼자 음식을 다 할 뻔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내가 만만하니 이 사람도 만만하게 보는 거냐. 이제부턴 우리 부부도 안 올 거다. 하고 질러버렸는데 남편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이후 살림살이를 다 부시며 표류나라느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부르는 통에 지금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이번 추석 땐 시댁에 간다 해도 당일만 있다 올 거라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추석 당직에 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서 이걸 빌미로 시댁에는 안 가기로 했었죠. 남편도 그냥 하루는 친정에서 보내고 휴일은 호텔에서 쉬자 했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오늘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절 장을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보잡니다. 이번 명절은 연휴가 기니 이틀 전에 집에 와서 같이 준비하자 하면서요. 회사 조금 부풀려서 이번에 당직이 걸려 명절 3일 내내 출근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네요. 그까짓 거 돈 몇 푼 번다고 명절에 경우 없이 일을 하러 나가냐. 너 그렇게 아둥바둥 벌어봤자 우리 땡땡이 하루 수입은 되는 거냐. 라고 하며 후려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데. 아무튼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다느니 직업도 별로인 거 애써 며느리로 삼았더니 며느리 도리도 못한다느니 하면서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월급쟁이 며느리인 제가 그동안 성에 안 찼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너저분한 일을 한답시고 집안 대를 끊는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이게 이번 추석에 한 번 안 간다고 들을 소리들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안 내력을 봐서 쓸데없이 아들만 줄줄 낳을까 싶어 애시당초 낳을 생각도 없었어요. 하고 말했더니 그때부턴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이 꼴 보려고 내가 저런 애랑 결혼을 시킨 줄 아냐고. 셋 중 남편만 차별하며 키우신 분이 저런 말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릴 때 좀 뚱뚱했는데 맹장이 터지니 뚱뚱한 게 그렇게 처먹으니 아픈 거라고 병원도 한참을 안 데려갔다 했습니다.
그런 분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후에는 남편이랑 싸우면서 아파트 복도에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명절 한 번 안 가는 대가를 오늘 오전 내내 치렀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명절에 계속 안 가려고요. 여태껏 시어머니가 해왔으니 계속 혼자 하시던가 아니면 뒤집어 엎던가 하겠죠. 저도 지금 흥분해서 뭐라고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그냥 이번 명절에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갈 거라는 의지로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의 분한 심정 100번, 1000번 공감이 갑니다. 여태껏 고생고생해서 명절에 노가다를 해줬더니 완전 미친년이 돼버렸네요. 남편 뺨 맞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폐악 부리고 가서 이웃에 쪽팔릴 대로 팔렸으니 있던 정 없던 정이 다 떨어졌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시가에는 발길을 아예 하지 마세요.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머리 검은 짐승들에게 착한 며느리 노릇이라면 할수록 호구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나쁜 며느리가 오히려 대접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님을 집안의 종으로 아나봐요. 저런 막대먹은 집안이 아직도 있네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서 명절 준비를 하십니다. 시장도 미리 보고 준비를 다 해놓고 명절 전날 전이나 만두 정도만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전이나 만두 속 준비도 엄마가 다 해주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먹으면서 천천히 하는 거죠. 명절은 얼굴 보고 맛난 거 먹자는 날이지 며느리 일 시키자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글을 쓴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네요.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연을 안 끊었냐 하시는데 남편이 좀 짠해서 참았던 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모한테 차별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남이라고 이쁨 받는 아주버님의 나이 차이 나는 막내라고 또 이쁨 받는 도련님.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랑이 적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체중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신데 남편이 어릴 때 뚱뚱하다 보니 그게 좀 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해서 뭘 좀 먹으려 하면 넌 그렇게 먹고도 그게 또 들어가냐는 등의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한 끼도 안 먹고 있다가 처음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하면 그런 거나 먹으니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다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하며 한탄을 하셨대요. 좀 아프면 전부 살이 쪄서 그런 거라고 구박했고 형, 동생 건강한 거 안 보이냐며 병원에도 안 데려가셨답니다. 근데 남편은 본인을 그렇게 구박했음에도 그만큼 부모 사랑이 받고 싶었나 봅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하는 걸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애정결핍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남편도 쉽게 시댁을 못 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기도 하고 남편도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자리를 잡았고 가정도 잘 꾸렸으니 이제 둘째 아들도 신경 써주시겠지 하면서요. 근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돈 한 푼 안 들이는 막내 아들보다 성에 안 차나 봅니다. 아무튼 지난 주말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몇 년 동안 시댁에 완전히 질렸고 본인한테 했던 짓들을 저한테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절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게 뻔하다 하면서요. 해서 앞으로는 그냥 쭉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사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걸 대비해서도 있겠지만 그때 경찰이 오고 하면서 일이 많이 커졌거든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상태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하고 나면 주소 열람 금지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번 추석부터는 친정에 하루 다녀온 후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조언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각자 집안 환경이 다르니 저희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애정 표현이 서툰 집안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한테도 남편한테 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래저래 사건이 있어 현재는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님도 하루빨리 이사하시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님 남편 말씀대로 귀한 자식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님은 그 이하 취급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 다행히 남편이 제정신이니 시댁이랑 영 끊고 먼 곳으로 이사해서 마음 편히 사세요. 호구로 살던 아들 며느리가 없어져서 고생을 해봐야 못된 시모가 정신을 차리죠. 뭐 그땐 이미 늦었겠지만. 그리고 혹시 이사하기 전에 또 찾아와서 화내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접근 금지 신청에 유용해집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